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어, 미국 시장이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애플이 무려 7%나 상승을 했죠.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S&P 다우 다 2% 이상 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 일본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미국, 일본과 금리 차가 있었는데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은 YCC라고 해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일정 가두리 안에 가다 놓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일까?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요. 엔화가 계속 약세를 기록하게 되면은 금리 차가 있으면은 미국의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쪽은 달러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엔화가 약세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되고 인플레가 지속이 되게 되죠. 인플레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겁니다. 일본이 물가가 안 오르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러면 금리 인상이 왜 문제가 되냐? 일본이 국가 부채 비율이 254% 세계 2위입니다.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그럼 금리 인상 시에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 세금을 걷어도 이자 비용으로 한 2, 30%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럼 채권 가격 하락이 일어나면 금융기관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채권을 투자하는 일본도 연기금이 있을 거고 보험사나 여러 금융기관이 파산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를 필사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엔화 약세가 지금 방어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이 이렇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일본의 딜레마죠. 그래서 미국은 134%, 일본이 지금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왜 강세를 띠게 됐냐? 일본이 이렇게 금리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이 23년 추가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본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피크 아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추가 금리 인상이 왜 어렵냐? 엔화가 급락을 하죠. 그러면 BOJ, 일본의 그 중앙은행이죠.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매각하고 엔화를 매수하는 전략을 이렇게 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달러가 내려가고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요. 그러면 일본 외환보유고는 미국 국채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게 달러 매각하는 거와 동일한 의미가 되죠. 그럼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는 추가 상승을 하게 되죠. 게다가 이제 연준이 QQ를 하고 있고 일본, 중국, 영국 모두 미국 국채 매도. 그러니까 매도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자국 통화 방어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안 그래도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연준에서 추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죠. 폭락을 하게 되면 영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 연기금이 대규모 손실을 일으키는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손실 파산 시에 시장발 대공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폭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렵죠. 미국 채권 시장이 결국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 망가져도 별 상관을 안 하다가 자국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이제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렵다. 그리고 연준에서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백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재무부가 20년 만에 바이백 실시한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해서 금리를 그러니까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모기지 금리도 상승해서 부동산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들은 재무 상태가 괜찮은데 상업용 부동산이 뭐 이것도 이제 대출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 국채, 일본, 중국 뭐 이 국채 매각하는 영향이 가장 크지만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환율 방어를 성공했다 그러면 괜찮은데요. 실패했죠. 그럼 마지막 카드가 연준이 금리를 최소한 올리지는 못한다. 내릴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호주, 캐나다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죠. 최근에 발표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미일 금리차 해소가 유일한 해법이고 일본이 인상하거나 미국이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전쟁 전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띠게 되죠. 그러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보유국 1위 일본, 2위 중국, 3위 영국인데 모두 미국 국채 매각을 하게 되면서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했다. 그래서 위험 수위까지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일본이 미국 국채 매각하는 상황 때문에 금리가 피크 아웃이다. 그럼 달러도 피크 아웃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채권 시장의 그 난리 때문에 점점 더 확실해지니까 일본이 또 환율 방어에 실패하니까 그래서 뭐 지금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상당한 그런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래서 달러가 피크아웃 한다 그러면은 이머징이 특히 베어마켓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스닥도 물론 이제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이머징 쪽이 워낙 피해가 컸죠. 한국, 대만 이런 나라가. 근데 당분간 근데 의미 있는 금리 하락은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면 인플레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근데 뭐 미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 마나임 뭐 지수라고 해갖고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급락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연준이 이제 FOMC 할 때 분명히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이제 시장은 미리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주가 강세를 띠는 배경에는 이런 게 있고, 그러나 금리가 그러면은 뭐 예전처럼 막 뭐 일본 때문에 계속 내리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기대를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지금 뭐 확실히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잡히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이럴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확실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금리가 다시 3%, 2%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어렵고 뭐 4% 이상에서는 상당 기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뭐 계속 뭐 자료도 보고 이러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파월의 연준은 추세적 주가 상승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경기를 다시 또 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인플레가 유발되기 때문에 뭐 S&P가 4천 넘고 계속 상승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상승 배경이 워낙 중요해서 말씀드렸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